우리 아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말을 끊고 나선 남편의 한마디였습니다. 30년간 며느리 앞에서만 고개 숙이던 아내가 처음으로 남편 뒤에 서서 눈물을 글썽였죠. 오늘은 고부 갈등 속에서도 당당하게 아내 편을 들어준 남편들의 레전드 사이다 순간들을 모아봤습니다. 과연 시댁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리 아내 얘기하고 계셨나요? 명절 첫날 김실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집안일도 안 하고. 바로 그때 남편 박 씨가 나타났죠.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가 집안일 못하게 말렸는데요. 아내는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키우거든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앞으로는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저랑 먼저 해주세요. 당당한 한마디에 시댁 전체가 조용해졌죠. 우리는 그냥 걱정되어서 한 말이야. 시어머니의 어색한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물러서지 않았죠. 걱정이시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뒤에서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누이가 끼어들려 했지만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는 누나 며느리가 아니라 제 아내거든요. 평생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시댁 식구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온 아내가 남편 옆에 섰고 고맙습니다 라는 작은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죠. 남자들은 놀고 있는데 왜 여자들만 일해야 하나요? 추석 당일 최 씨네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명절 준비에 며느리들만 동원됐죠. 원래 이런 거야. 며느리들이 하는 거라고. 시어머니의 당연하다는 듯한 말에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 씨가 앞치마를 메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아내 혼자 할 일이 아니거든요. 시아버지가 뭐라 하려는 순간 아버지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명절이잖아요. 아들이 부엌 일을 하다니.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더 잘하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주로 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시아버지도 점차 분위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니까 더 빨리 끝나네. 시아버지의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씨네 명절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진짜 가족 명절이 된 거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교육은 저희 부부가 정합니다. 이 시내에서 일어난 육아 갈등이었어요. 3살 아이에게 시어머니가 과자를 주렸는데 아내가 말렸죠. 아직 어려서 단 걸 안 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나는 애 셋 키워봤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아내가 당황하는 순간 남편 이 씨가 아이를 안아들며 말했죠. 어머니 경험도 소중하지만 요즘은 육아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한테 뭘 주실 때는 미리 저희랑 상의해주세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예민해. 시어머니의 불만이었지만 이 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더 많이 공부하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 시대 최선을 다하셨듯이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며칠 후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나도 요즘 육아법 좀 알아볼까? 가르쳐주세요. 할머니도 공부할게.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말에 부부는 깜짝 놀랐죠. 갈등이 아닌 소통으로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디 못생겼나요? 정신의 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중에 시누이가 한 말 때문이었죠. 언니는 화장을 진하게 해야겠어. 사진발이 안 받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원래 우리 가족은 다 미인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추가 발언에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죠. 그때 정 씨가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충분히 예쁩니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옳지 않아요. 가족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 아닌가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시누이의 어색한 변명이었지만 정 씨는 계속했습니다. 농담이었다고 해도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은 하지 말아요. 우리 아내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당한 고백에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 앞으로는 겉모습보다 마음을 더 보려고 노력할게.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날 가족 사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진정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되었어요. 돈을 누가 더 많이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시내에서 벌어진 마지막 사이다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남편보다 월급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갈등이었죠.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 체면이 안 선다. 시아버지의 고리타분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일 그만둬야 하나요?
한시의 차분한 반문이었어요. 우리는 팀이거든요. 누가 더 벌든 상관없이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버는 게 당연해요. 그래도 남자가 가장이어야 시아버지가 끝까지 고집하려 했지만 한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가장이 따로 없어요. 둘 다 가장이거든요. 아내가 번 돈으로 제가 공부할 수도 있고 제가 번 돈으로 아내가 쉴 수도 있어요.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부부 아닌가요? 시아버지는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요즘 젊은 부부들이 부럽다. 우리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네 라는 고백을 했죠. 늦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이다 남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평소에 아내와 깊은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박 씨는 아내가 시댁에서 어떤 마음인지 항상 들어왔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알 수 있었어요. 최 씨도 마찬가지였죠. 명절 때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이번엔 제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죠. 진정한 부부는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의 육아 철학을 존중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둘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정 씨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죠. 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해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별로 역할을 나누는 건 시대에 맞지 않아요. 개인의 능력을 존중해야죠. 셋째,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아내를 우선순위에 두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저와 평생 함께할 사람은 아내거든요. 이들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였죠. 놀라운 건 이런 사이다 발언 후에 시댁 가족들이 보인 변화였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차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박 씨 시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라고 반성했습니다. 최 씨 시아버지는 이제 명절이 더 즐거워졌어요. 다 같이 하니까 부담도 덜고요. 이 씨 시어머니는 육아책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손자를 더 잘 돌보고 싶어서요. 진정한 소통은 서로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아닌 이해로,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바뀌어갔죠. 아주 빠르게,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일러주세요. 남편들의 지지를 받은 며느리들도 크게 달라졌어요. 자신감을 되찾고 더 당당해졌죠. 박 씨 아내는 남편이 제 편이라는 걸 알고 나니 시댁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의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최 씨 아내는 명절이 즐거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니까요. 시어머니와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게 되니까요. 이 씨 아내는 육아 문제로 갈등할 때마다 남편이 중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든든한 남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부관계가 편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볼까요?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남편은 두 여성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해요. 어느 한쪽만 편들면 안 되죠. 하지만 명백히 잘못된 상황에서는 옳은 편을 들어야 합니다. 아내를 보호하면서도 부모님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전문가들은 또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를 덮어두지 말고 정면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거죠.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이다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평소에 아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시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둘째, 미리 가족들과 대화해보세요.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해요 라고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죠. 셋째, 갑작스럽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넷째, 아내만 편들지 말고 양쪽을 다 존중하되 원칙은 분명히 하세요. 다섯째, 꾸준히 소통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시댁 가족들을 위한 조언도 있어요. 첫째,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내 딸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보세요. 둘째,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세요. 예전 방식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셋째, 며느리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넷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면 상처만 깊어져요. 다섯째, 직접적인 갈등보다는 아들을 통해 소통하세요.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분명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 사이다 순간들이 알려주는 건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피로 연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상처 주는 행동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서로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갈등 대신 소통을, 비판 대신 이해를, 강요 대신 존중을 선택할 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남편이 시댁에서 아내 편 들어준 사이다 순간들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이다 에피소드나 고부 갈등 해결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혹시 우리 남편도 이랬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남편분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가족관계 개선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먼저 사과한 감동 사연들을 준비해 볼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